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국 재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연 이사장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중앙일보 JTBC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CEO를 하는 BGF그룹 홍석조 회장 등의 누나이기도 하고, 한국 여성 중에서 최고 부자이자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흔히 성별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우자가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소위 큰일 하는 사람들한텐. 아니 도움은 못 되더라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남편이랑 와이프랑 막 사고 치고 무리를 빚고 뭐 그러면 곤란한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50년 넘게 조용하게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가족들과 등장할 때면요, 뭐 스타일이 어떻다, 이번에 들고 나온 에르메스 백은 뭐 어떤 거다, 가죽이 뭐다, 뭐 이번에는 이세희 메아키를 들고 나왔네, 입은 옷은 뭐 어떤 메이커고 한복은 어디서 했고 등등 엄청 주목을 받죠. 근데 이런 것도 다 그냥 입고 그냥 하고 나오는 것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 이번 주제는요, 이병철의 며느리 이건희의 아내, 이재용의 어머니 그 이상 홍라희 여사입니다. 혹시 잘생기고 똑똑하고 최고 학력을 가졌고 당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들도 그래, 뭐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빠가 그런 인물이니까 집안도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자녀들이 누구랑 결혼을 할까? 돈 많은 사람. 뭐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결혼 시장에 딱 나오면 막 줄을 서죠. 소개팅 선자리가 계속 이어진대. 뭐 재벌들부터 해서 뭐 소위 좋고 있는 집안 자녀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홍라희 여사 얘기를 하려면 그 아버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조선의 수재 유민 홍진기 전 회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이분 편만 따로 한 편을 만들어도 부족할 것 같지만요. 아무튼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공부를 잘해서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고, 학생 때 사진을 딱 보면 얼굴에 딱 써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인물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했다고 하죠. 장남인데 하숙을 치면서 뭐 부족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말라고 그랬는지, 뭐 졸업식 하는 날 낡은 교복을 아들이 입고 나가는 게 싫어서 그날을 위해 가지고 빚을 내서 새 교복을 맞춰서 입힐 정도로 그 뒤에 입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막 가정교사 막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큰 인물이 될 사람인데 가정교사 할 사람이 해가지고 물러주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경성제대를 나와서 일제 때 극소수만 뽑아가지고 출세를 보장했던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를 하다가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그 옛날에 막 168이었으니까, 그리고 공부까지 잘한 은행가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고요. 결혼할 때는 신랑 될 사람 집안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다, 똑똑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장인이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렸는데 장모님이랑 이 신부 될 분이 아니 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할래요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전주에서 판사 생활을 하던 1945년 그때 낳은 첫째가 홍라희 여사죠. 그래서 이름이 전라도에서 얻은 기쁨에서 라희. 이 아버지가 첫째 딸을 엄청 예뻐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하기 전에 직접 목욕을 시키고, 누가 가위를 잘못 써가지고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 머리도 다 잘라주고, 딸을 부를 때도 뭐 라희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대. 그냥 라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라희, 우리 라희 잘 잤니? 우리 라희 뭐 먹었니? 그리고 그 뒤로 홍석현, 뭐 홍석조 회장 등등이 태어나서 이른바 다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죠. 생각해봐요. 그렇게 넉넉지 않게 자라서 공부를 잘하고 판사 생활을 하다가 광복 이후에는 뭐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까지 지냈으니까, 홍진기 당시 장관은요, 모친이 30에 당시로서는 엄청 늦게 낳은 장남인데, 부친이 왜 금강 개발을 하다가 사업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완전 기울어진 가세를 이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큰아들이 완벽하게 일으킨 케이스인 거죠. 어머님이 그렇게 기대를 할 만했던 거지. 어머니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한,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은 스토리죠. 여기까지는. 자, 그랬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부의 3대 인재라고 불리던 홍진기 전 장관의 신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징역형을 받죠. 그러다가 5.16으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홍씨 일가에게는 상황이 더 급박하게 흘러가요. 급기야 혁명검찰부가 사형을 구형하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집안을 일으킨 입신양명의 스토리가 비극으로 좀 끝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인들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가장이 목숨은 건졌지만 그래도 이 홍씨 집안한테는 비극이었죠. 아주 큰. 그렇게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을 때 당시 홍라희 학생은 무엇 하고 있었느냐? 당시 최고 명문 경기여고 학생이었어요. 참고로 홍 전 장관 자녀들 다 공부를 잘했는데 홍 여사도 경기여고 서울대고, 특히 아들 사형제는 전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갈 만큼.
그리고 뭐 영향이 있었겠죠. 훗날 홍 여사의 아들 이재용 회장도 서울대를 갔잖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예민할 고등학교 시절에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가 3년 넘게 감옥에 있어서 높은 곳에 있다가 낮아졌으니까 대학 가기 직전인데 오죽했겠어요? 왜 수험 생활할 때 요즘에도 집에서 뭐 아빠가 조금만 신경 쓰이게 해도 막 난리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지금도 그러는데 학교는 다녔지만 당시 홍라희 학생의 심정은 비참했다고 해요. 자, 그러던 시절에 귀인이 찾아옵니다. 귀인 오랜만이다, 그죠? 서로에게 귀인이었던 인물,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였어요. 자, 홍진기와 이병철과 홍진기 두 인물이 알고 지내기 시작한 건 4.19 전부터라고 하는데요. 이승만 정부 시절에 한 사람은 장관이었고 한 사람은 또 재벌로 급성장했으니까 둘 다 잘 나가니까 당연히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완전히 처지가 추락했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그 인연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보통 어린 시절에 오래된 친구들도 처지가 나빠지면 보기가 쉽지 않은 게 뭐 보통의 경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죠. 요새도 이른바 센 사람한테 누가 찍혔다고 하면 만나는 게 뭐야, 아예 좀 스치지도 않으려고 하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 옛날에 이병철 회장은 왜 그랬을까? 이병철 회장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직접 여러 차례 감옥으로 면회도 가고 사식도 넣어주고, 면회를 갈 때 막 과일도 엄청나게 가져가가지고 막 나눠 먹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3년 넘게 옥살이를 하다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홍 전 장관이 그냥 집에 있는 상태였는데, 물론 그냥 있었던 건 또 아니고요. 석방되고 나서는 큰딸한테 대학생이 됐으니까 영어를 이제 원서로 읽을 때가 됐다 하면서 계속 뭘 책을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막 계속 챙기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홍라희 여사가 막 피해 다니고. 아무튼 그렇게 집에 있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이번에는 직접 홍진기 전 장관의 자택을 찾아왔다고 하죠. 최고 재벌 회장이 감옥에서부터 평범한 집까지 직접. 이 정도 되면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였겠죠. 이후에 이 회장은 홍 전 장관을 라디오 방송사 사장으로 모시고요, 텔레비전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까지 삼성의 미디어 사업을 맡깁니다. 지금이야 홍씨 일가가 모두 재벌이지만요, 한 60년 전쯤 당시에는요, 홍라희 여사의 막내 동생이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그냥 있던 아버지가 일하게 됐다고 하니까 아빠 돈 벌러 간다 막 하면서 덩실덩실 막 춤까지 췄다고 하죠. 그런데 그 즈음부터 누군가의 큰 그림이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병철 회장이 호암자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남 건희에게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중앙 매스컴을 맡아 인간의 보람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길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동양방송이 설립되면서 삼성이 미디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63년이니까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중앙 매스컴을 맡아보라고 한 것도 아마 그 언저리겠죠. 왜냐면 61년인가 이건희 회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을 다니거든요. 그리고 1964년에 홍진기 전 장관이 라디오 서울 사장으로 온 건데, 왜 그에 앞서서 이 회장이 홍 회장 자택을 찾아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대학교 1, 2학년쯤이었던 홍라희 학생이 자기 집에 협소한 대문으로 몸을 구부리고 누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병철 회장인 거지. 당연히 최고 재벌이 이렇게 갑자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대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대학교 1, 2학년 학생이 그렇지 않겠어? 갑자기 집에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막 이재용 회장이야. 그러면 대하기 어려서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럴 거야? 약간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막 어렵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약간 무섭고. 그래서 당시에 홍라희 학생도 자리를 막 피하고 그랬대요. 근데 아마 이 회장은 당시에 홍라희 학생을 봤었겠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 회사 사장으로 가고, 또 1년쯤 뒤인 대학교 3학년 때 홍라희 학생이 국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했는데 아버지가 관람하러 온 이병철 회장을 안내하라고 부탁을 해서 또 다 하기 싫어요 피하다가 결국 안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원래 국전 관람을 계속 갔었대. 근데 또 이렇게 있으니까 안내를 해라, 네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겠지.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이 회장이 홍 회장한테 이건희와 홍라희 두 사람을 한번 만나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근데 재벌집 자녀, 또 권력자의 자녀를 만나라는 이런 제안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실제로 오면 부담스러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만나기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무서울 것 같고. 아니 당연히 부담스럽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살만한데, 그리고 이미 아빠가 유명인이라서 어디 가면 막 불편한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심지어 삼성과 이세를 만나라고? 말해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당시에 홍라희 학생이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설득을 하는 거지. 내 입장 그냥 어디서 만나봐라. 뭐 어머니
어머니가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어머니랑 일본을 건너가가지고 어머니, 홍라희 학생, 그리고 이건희 당시에 이제 학생, 그리고 이병철 회장 이렇게 넷이 만났대. 그렇게 한번 만났는데 또 그 뒤로 별일이 없는 것 같다가요, 이건희가 홍진기 회장이 맡고 있던 동양방송 이사로 입사를 하고 예비 장인이랑 예비 사위가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두 사람은 약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자녀들의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두 아버지가 교훈을 쌓다가 사돈까지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록을 보다가 이병철 회장이 왜 당시에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면회를 갔을까 여전히 궁금한데요. 아무튼 이병철 회장은 훗날 이런 얘기를 남겼죠. 홍진기 사장은 나의 사돈이면서 고락을 같이 한 동지라고 생각한다. 홍 사장만큼 나를 이해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도 드물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던 홍라희 학생 운명의 길은 이병철 회장, 삼성가의 막내 며느리, 그리고 이건희의 아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를 두고요, 나중에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요, 홍진기 회장이 이병철 회장 곁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이 삼남 이건희 회장이 장남을 꺾고 후계자가 되는데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도록 노력을 해서 결국 성공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자, 이렇게 남편이 삼성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에요, 그리고 홍라희 여사는요 언론사에서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로부터 수집가로서의 훈련도 받았습니다.